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내가 먼저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뭐 전문가들 그 지금 보이시나요? 네. S트래픽도. 그리고 오늘 제가 요 매물대 밑에서 모아가자라고 했죠. 네. 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S트래픽도 실적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얘는 이게 급등으로 보이세요? 기자님 차트상으로는 급등처럼 보이죠. 네, 보이고. 차트 보지 마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조회수만큼 생긴다고 2025년까지요. 네. 그러면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차 사고 싶지만 네. 충전 때문에요. 그렇죠. 충전소 때 충전 인프라 충전할 때문에요. 데가 없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급등 아니에요. 아, 절대 급등 아니에요. 원익 P&E 네, 여기 얘도 지금 되게 많이 올랐고요. 저 수익률이 지금 100%가 넘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전기차 소재는 이제 다 팔았다. 네. 장비하고 충전만 보자. 맞습니다. 이쪽으로 저는 많이 넘어갔다니까요. 그 원익 P&E는 이 부품 중에 얘는 후공정 쪽에 충방전 시스템하고 얘 자회사가 그 P&E 시스템즈가 이 지분이 60%인가 있는데 얘네가 충전소 다 하잖아요. 예. 그 충반용 시스템까지 하면 얘네가 핵심 기업이에요. 핵심 기업이에요. 알고 캔이 원익그룹이 인수한 거 아니에요. 원익그룹은 삼성전자가 가면 얘는 큰 고래 가면 붙어가는 거 뭐지? 고래상어. 뭐 그런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예, 예. 빨판상어. 그런 거예요. 얘 아주 빨판입니다. 네, 빨판상어. 빨판. 그리고 휴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휴맥스 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한 회사가 대형 채비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채비를 갖췄는지. 자, 대형 채비라는 회사를 딱 들어가면은 딱 보면. 충전소. 네, 그러니까 이 대형 채비라는 회사가 테슬라 전기 충전소 납품권을 보유하고 급속이래. 급속 충전소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국내 70%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대형 채비.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채비라는 걸 제가 봤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진 못했어요. 근데 보면 충전소 찾기 보면 얘네 충전소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뭐 있나? 여기. 아직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충전소, 뭐 인프라 정보, 커뮤니티 설치 신청, 충전소 설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맥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되게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산 거. 휴맥스 한번 뭐 관심 있게 대형 채비. 이야, 결국은 이 회사도 상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SK에서 인수한 시그넷 EV라는 회사 있어요.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3,400억인데 지금 얘네 차트 흐름을 보면 SK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제자리입니다. 3,400억이 저는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죠. 내가 이거를 어쨌든 알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시그넷 EV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한번 코넥스에 투자를 하는 것도 딱 봐도 홈페이지가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네. 홈페이지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딱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정체성, 모델하우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넷 EV라는 코넥스 기업들 그냥 빠져도 큰 신경 쓰지 말고 몰빵하지 마시고 충전소에 대한 투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시그넷 EV는 저는 좀 관심 있게 전부 다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굳이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원익 P&E만 좀 조정시에 매수하자라는 걸 하겠지만 원익 P&E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신용이 한 8% 9% 될 때까지 한번 보시는 게.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뭐 적자 기업이라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 대형 채비랑 2019년도에 같이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신원인가 그 SK그룹에서 뭐 해먹었던 회장하고 연관이 있어서 주식이 안 좋은 겁니다. 그 윌링스라는 걸 그냥 우리가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 회사로만 봤잖아요. 얘네도 내가 거기까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이게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얘네도 결국은
충전소였습니다. 마트 주차장 충전. 오 밀링스. 대박. 마트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서 팔고 여기 떨어진 거 못 봤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방송했는데 떨어지면 관심 있게 보겠다고 했는데 개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저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났다고 그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팔았어요. 근데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되게 작은 규모의 회사. 그러면 충전소 수익성을 놓고만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거가 사실은 유리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또 단타의 영역인데 얘가 그냥 태양광 그냥 인버터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충전소하고 연결. 그러니까 이런 충전소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밀링스는 사실 부담되니까 보지 마시고요. 에스트래픽, 원익 PNE, 휴맥스 그리고 시그넷 EV 그리고 뭐 능력 되시면 대형 채비에 전화하셔갖고 개인 투자 조합으로 한 10억 정도 딱 삼자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들어갈 채비를 한번 갖춰 보시죠. 그 외에 뭐 수소 충전소들은 아까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니까 뭐 화면 확대해서 한번 보셔서 한번 보세요. 전기차 충전소 강추입니다. 그 외에 전기차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쁘지 않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빠졌다 올라왔지만 저는 기간 조정으로 봅니다. 기간 조정으로 그게 사실 좋아요. 계속 오르는 건 좋지 않다니까요. 그 외에 뭐 첨보 이런 회사들도 기간 조정으로 지금 가고 있죠.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죠. 그때 처음부터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던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3개월 가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좀 갔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LNF 같은 경우도 일단은 21선 깨진 상태에서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 흐름 비슷하죠. DI 대용일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빠졌잖아요. 하고 가다가 그러면은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애들은 이제 아마 첨가제 쪽이 좀 움직이는 건데, 예, 이쪽은 한번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올라와 있지만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보고 제가 카페에 대응을 한번 써놓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주의 대장주였지만 얘도 보면 흐름이 비슷하죠. 아까 얘 한번 보세요. PNT 그리고 얘 흐름이 비슷하죠. 흐름이 비슷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장비주 내에서 장비주 대장도 결국은 이렇게 기고 있고 SKC도 지금 흐름이 깨져 있죠. 여기는 이제 자회사 자본 잠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SK 지주사에서 뭐 이렇게 뭐 합병안에 뭐하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일단 흐름상으로는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기 투자하시겠다고 하면 사도 상관없지만 전략적인 투자 면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그리고 삼성 SDI도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꼬꾸라져 있던 LG와 굴러갔고 근데 이게 뭐 하나가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외에 뭐 삼성 SDI랑 같이 가던 뭐 신흥 SEC도 뭐 잘 조정받고 있죠. 얘는 제일 좋은 이런 상승에서 옆으로 기는 조정입니다. 그 외에 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흐름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래서 장비주 쪽이 작은 거예요. 부품 장비주 쪽이. 그러니까 소재 쪽보다 저는 부품 장비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더 이렇게 매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사서 들어간 게 이쪽이에요.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코인테크, 그 원익 PNE, 그 뭐냐 이노메트리 이쪽 얘기했어요. CIS. 얘도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죠. 요런 쪽이 차라리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전기차 충전소 보면 확실히 전기차 충전소가 낫다. 그리고 장비가 좀 더 낫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린 뉴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린 뉴딜을 한번 보려면 태양광 쪽으로 보면 태양광에서는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그 다음에 이제 전지와 모듈 뭐 이런 발전소라고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내려갈수록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폴리실리콘이 맨 처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20-30%대예요. 그리고 이제 인곳이 이제 뭐 10% 후반부터 20% 초반, 그리고 웨이퍼가 이제 그 20%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지는데 결국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가 답인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웅진에너지가 지금 이제 그 회생 절차 밟고 있고 인곳 웨이퍼 하던 회사.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도 그 OCI 하나 남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OCI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태양광은 어느 나라를 보는 게 낫다라고 그랬죠? 예, 중국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OCI 흐름이 나쁘지 않죠. OCI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초 대비 5배가 늘었죠. 그럼 뒤에 있는 모듈이나 이런 회사들의 이거 아니죠. 마진이 너무 적어지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 네. 그러니까 얘네들만 좋은 거예요. 폴리실리콘 가격. 그러니까 얘네 외에는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S에너지라든지 뭐 그 신성이엔지 볼 거 없어요. 그냥 네, 없어요. 마진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섬유 산업 거기까지는 좀 너무한 건데 좀 이제 마진이 없어요. 그러면 그린 뉴딜에선 태양광은 볼 게 없다. 굳이 그럴 거면 OCI는 괜찮다. 얘네는 폐배터리도 하고 소재도 하고 그리고 탄소 포집을 하는 자회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OCI는 괜찮다고 봐요. 그 외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쪽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의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쪽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OCI 그렇다라고 하면 해외 기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위 같은 경우 보면 얘네가 이제 폴리실리콘 세계 2위 회사예요. 그리고 모듈은 세계 1위. 뭐 전지 쪽. 흐름이 어떠신가요? 아주 그냥 신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신고가는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럼 태양광에 투자하실 거면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조정받고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주봉상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통위 같은 경우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윤기실리콘 얘기했죠. 웨이퍼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 그리고 얘네는 수소연료 전지도 하는 회사예요. 흐름이 좋잖아요. 위에서 늘고 있잖아요. 네, 위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기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하면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부담 없이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30% 담아보고 흐름 보고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윤기실리콘은 웨이퍼 1위다. 그리고 그 통일은 그 글로벌 폴리실리콘 2위. 1위 회사는 사실 뭐였더라? 이름이 되게 중국 이름 투박하고 어려운데 걔는 지금 거래 정지 중이라. 보리협흠. 너무 어렵네. 얘네가 1위 기업인데. 네. 협흠.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컴백홈이 생각이 나네요. 그거 기억나시죠? 없었어 이거. 자, 그리고 풍력을 보면 자, 이 내년에 있을 중국이 그 뭐냐 평창 올림픽이래. 평창이 없지. 그 올림픽 모아가면서 얘네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에서 친환경 나라로 탈바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중국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 보면은 금풍곽이라는 풍력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상한가를 2번 했습니다. 저거는 뭐죠? 저건 예. 그런 건 뭐죠? 중국 시장이 뭐 좋은 상황 아닌데 상한가를 2번 했습니다. 얘네가 해상풍력 그 터빈 발전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부터 마지막 서비스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완전 그냥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근데 중국은 지금 세게 가고 있고 미국은 살짝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은 얘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갈까요, 안 갈까요? 똑같이 가죠. 근데 가지만 태양광이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30%대에서 25%대에서 20%대로 떨어지고 마지막 밑에 애들은 5%도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는 더 돈 많은 애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윈드 타워를 하고 있는 CS 윈드 얘도 지금 이제 조금씩 관심 가지셔야죠. 그리고 삼강 MNT 하부구조물 얘도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대장주 위주의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CS 윈드가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아야 CS 베어링이 따라갑니다. 자회사잖아요. 뭐 한국 거 뭐 터빈 한다라고 하면은 유니슨도 조금씩 이제 생선 가시 발라 먹듯이 조금씩 올라가고 완전 가시가 생겨. 네, 조금씩 올라오겠네요. 욕 같네. 가시 발라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 쪽은 한국 흐름만 보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흐름. 그러니까 주도를 하고 있는 나라 흐름을 봐야 돼요. 예, 중국이 이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나는 중국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 한국 거 투자하면 되지만 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 회사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저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저게 꺾이고 갑자기 하한가 가고 뭐하고 하면 이거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세상은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시차는 좁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역차도 컸잖아요. 강남 강북이 옷도 틀렸고 뭐 무슨 그 대전에서 올라오면은 패션도 틀리고 완전 모든 게 틀렸어요. 네, 정보도 틀리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서울이나 제주도나 옷 똑같이 입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SNS가 발달하고 뭐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격차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옷 스타일이나 쟤네 옷 스타일이랑 비슷해지고 그럼 세계적인 격차가 없어지고 뭐하고 한다라는 거는 갈수록 글로벌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편리함 속에 쓰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되게 지금은 산업의 흐름을 세계 흐름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그러니까 SNS가 발달되면서 세계 격차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하나예요. 진짜 하나인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면은 글로벌적인 흐름을 하나로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 산업 사이클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